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또 성공 투자하셨겠죠? 오늘은 뭐 장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거래소, 코스닥 그래도 다 조금씩 오르면서 네 끝났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일이 있어갖고 매매는 못했어요. 주식 차트들도 뭐 그렇게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진 않아서 그냥 두고 오늘은 매매 안 하고 다른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장 진행되는 동안에는 뭐 한 건 없고요. 지금 시간이 갑자기 시간에 다닐까 보려고 들어온 건 아닌데 갑자기 뜨네요. 네, 지금 시간이 이제 6시 완전 장이 끝난 상태고 저는 이제 오늘 어떻게 됐는지 보기 위해서 좀 들어왔어요. 자, CJ제일제당 오늘 보니까 개인은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씩 산 그런 날이고요. 거래량은 뭐 아주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직전 며칠 동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뭐 특이사항 있는지 봤는데 오늘 뉴스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료 생산량 급증으로 양돈 사료 첨가제 중심으로 구조적 이익 개선이 될 것 같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말을 많이 한 날이라 목이 좀 잠겨갖고 네, 좀 이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HMR 쪽, 가정 그 간편식 쪽 여기에서는 SKU 합리화, SKU가 스톡 키핑 유닛이라고 그러죠. 재고 관리 쪽, 네, 재고 관리를 좀 더 합리화시키고 아무래도 이런 생산업체들, 생산 유통업체들은 판매도 중요하지만 재고 관리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재고가 결국 비용이고, 그리고 재고를 결국은 돈으로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고 관리 중요한데 재고 관리를 좀 더 합리화 시키고 슈안스라고 해서 미국의 그 언제죠? 몇 년 전에 그 인수한 그 업체죠. 네, 미국에 몇 년 전에 인수했던 그 업체인데 여기가 아마 그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2018년도인가요? 언젠가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냉동식품 업체거든요. 슈안스가. 근데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PPA 상각비 축소,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M&A죠. M&A를 하면 어떤 기업을 M&A를 하면 그 기업의 상황을 자기의 회계상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 PPA라는 거는 Purchase Price Allocation이라고 하는데 회계상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라던가 영업 가치 이런 걸 반영을 하는 그 작업인데 여기 들어가는 그 상각비가 축소된대요. 그러니까 비용이 준다는 거죠. 이 영업이나 뭐 기업 가치, 뭐 예를 들어 뭐 쉽게 얘기하자면 어디 건물 같은 거 또 음식점 같은 거 인수할 때 보면 그 부동산 가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기본적인 뭐 매출 데이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권리금이라고 가상의 데이터도 이제 고려하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포함된 거가 이제 PPA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브랜드 가치라던가 가지고 있는 유통망 그리고 거기에 뭐 노하우부터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무형의 그 비정형적인 그런 가치까지 다 계산한 게 PPA인데 그러다 보면 어떤 보상도 해야 될 거고 그 이만큼에 대해서 어쨌든 권리금이란 것도 없는 돈을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을 인수할 때 권리금을 내면 식당 운영하면서 인수 후에 식당 운영하면서 권리금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이제 권리금도 만회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PPA, 수완스 PPA를 하면서 이제 들어간 돈에 대한 상각도, 여기에 대한 비용도 이제 점점 축소하니까 결국은 SKU 합리화나 네, PPA 상각비 둘 다 비용 부분인데 이 재무적으로 비용 부분이 개선되는 거, 재무가 좋아지는 거는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이익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HMR 쪽에 신규 소비층 증가, 소비층이 증가하면은 시장도 커질 거고 시장이 커지면 지속적인 매출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사료 생산량, 양돈 쪽이 이제 늘 다시 코로나 때문에 좀 감소하다가 좀 다시 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첨가제 중심으로 또 이익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레포트는 뭐냐면 돈은 더 벌 수 있을 것 같고 비용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 좀 저 위로 좀 폭이 좀 커요. 크긴 한데 어쨌든 현재보다는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을 것 같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나왔는데 뭐 딴 거는 뭐 특이한 건 없고, 누적 매출 18조 943, 뭐 이렇게 나왔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죠.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CJ 제일제당에 이런 비비고 시리즈도 있고 뭐 좋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나온 거는 되게 레포트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고, 뭐 제가 이제 오늘 장을 본 건 아니기, 그러니까 장중에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장중에 움직인 거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수급상 금융투자보험 뭐 이런 데들 투시는 레포트 내놓고 지들 계속 팔고 있죠. 네. 그리고 연기금도 약간의 매수세로 돌아섰어요.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연기금이라는 건 장기 투자를 해요. 단타를 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뭐냐?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아주 크진 않죠. 그동안의 매도세나 이런 거 볼 때도 그렇고 크진 않아요. 규모들이. 기관 자체가 그동안의 매도세를 볼 때 크게 돌아섰다 보긴 어렵습니다. 외국인도 뭐 전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좀 거래량은 늘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크게 확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인데, 개인은 그동안 매수해 오다가 이제 지친 거죠. 좀 팔았습니다. 오늘 올랐으니까 판 건데, 자, 그럼 차트를 볼게요. 제가 항상 여기서 여기 이 바닥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지키다가 120선, 60선이 수렴되는, 가까워질 때 올라갈 거라 했는데, 일단은 바닥을 이렇게 다지다가 오늘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왜 멈췄냐? 바로 위에 단단한 120선이 있습니다. 120선을 돌파하기까지는 아직은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진 않아요. 거래량도 직전보다 매수세에 계속 와 있지만 폭발하진 않았죠. 그럼 언제? 이 상태에서 내일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60선이 내려올 때까지 숨을 좀 더 고르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진보하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약간 내려오거나 이런 상태 또 유지하는 보합 상태로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60선하고 지금 보시면 요 가격폭이 아직은 좀 많이 있지만 일단은 120선을 안착하고 움직이자. 그래갖고 요 위에 살짝 올라간 상태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좀 이렇게 추세를 잡고 120선을 다지다가 60선이 내려오면 바로 전고점, 그 다음에 전고점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은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됩니다. 왜냐? 아직 완벽하게 지금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닌데 무리하게 거래량을 터뜨리고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60선을 돌파할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조용히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내일 이제 단기 매도세가 또 개인들이나 이런 상태에서 기간 수급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세가 나오면 수급상 약하기 때문에 밀려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요 선, 바닥선을 지키면서 요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120선을 무리하게 뚫어서 안착하기보다는 여기 부분에서 조금 자리를 조금 더 잡다가, 지금 보시면 120선 커브가 약간 완만해졌거든요. 이게 멀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에 있다가 살짝 올리거나 아니면 120선에 긴가민가하게 올라가는 거, 거의 걸치는 정도로만 올라가서 이번 주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60선이 좀 더 내려올 텐데 그때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게 모양새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리 잡고 올라가면 전고점까지 한 요 정도, 거의 39만 5천원 이 선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죠. 무슨 작업이냐면 120선과 60선을 지지선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 이 공이 하나 둘셋넷 5개나 붙은 요 심리적인 가격선은 저항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딱딱 떨어지는 게 원래 저항이 강해요. 이게 보면은 공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 3개든 4개든 강해요. 지지도 강하지만 저항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뚫기 위해서는
120선이나 60선이라는 심리적으로 강한 지지선을 갖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업을 하다가 한 방에 뚫어올리면 일단 전 고점 부근 여기까지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요, 이 강한 에너지에 부딪혀서 다시 한번 쭉 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는 내일은 요 부분에서 동그라미 어디 갔죠? 요 부분쯤에서 좀 차근히 자리를 더 옆으로 안 가네요. 네, 요게 요 부분에서 그냥 적당하게 옆으로도 안 가네요. 여기서 네, 적당하게 조금 숨구르기를 하고 살짝만 차근히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 변동폭은 1% 안팎으로만 움직이면 좋겠네요. 그게 내일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금 이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도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막 돌파해 갖고 여기까지 막 밀어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안 나오면 좋겠어요. 그게 보기엔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그림을 볼 때는 요 부분에서 차근히 120선을 올려놓으면서 긴가민가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하는 방법은 두 개예요. 가격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얘가 완만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지가 알아서 어느 순간 이평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여기서 살짝 몰려서 긴가민가 이게 맞나 아닌가 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일단 120선을 적이 아닌 아군으로 만드는 게,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지금은 중요한 작업 같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은 좋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심리적 저항선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지키면서 가야 되고요. 거기 지켜지면서 하다 보면은 60선 내려오고 120선이 60선하고 가까워질 때 한번 돌파 시도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까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항대가 있을 거예요. 매물대가. 그것도 좀 차근하게 부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이 상태로 차트를 만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항상 성공 투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